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택하협계, 개혁하다, 바꾸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택하협계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에 이어서 초효부터 상효까지 어떠한 시점에서 바꾸었을 때 온 국민이 크게 형통하는지 이로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공룡항우 지혁이니라. 상할 공룡항우는 불가이 유의야 일세라. 초라는 것은 처음, 상이라는 것은 맨 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는 양, 언제는 다 아시죠, 그죠? 구는 양을 의미하고 육은 음의 대표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초구는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한다. 바꿔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갖다가 질긴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하는 것은 변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꾸면 안 된다. 변혁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믿었을 때 변혁해야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한다.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질긴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은 급하게, 조급하게 개혁해서는 안 됨을 비유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급하게 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한 겁니다. 두 번째, 불가의 유의야 일세라. 불가하다, 유의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혁의 도는, 개혁하는 도는, 변혁하는 도는 때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혁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온 국민이 믿고 따를 때 개혁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공룡항우 지역이니라. 상할 공룡항우는 불가의 유의야 일세라. 초구는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한다. 어떤 일을 바꿀까 했는데, 미래 예측을 했는데 혁계 초구가 나왔다. 그럴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에 말했다. 항소 가죽으로 묶어야 하는 것은 변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 변혁하는 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때인데 처음에는 때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변혁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유기는 길이어야 내 혁진이, 정이면 길어야 무구하리라. 상할 길 혁진은 행유 가야라. 유기는 길이 되어야 변혁할 수 있으니, 나아가면 길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길이 되어서 변혁해야 하는 것은 행함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길에 변혁하면 때가 딱 알맞을 때라 행함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공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변혁하기에 지극히 좋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는 토에 해당되거든요. 그 토라는 것은, 오행의 토라는 것은 변화와 조절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유유가라.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효잖아요. 이효는 훌륭한 신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께니까 아주 밝고도 훌륭한 신하가 되고 오효하고 서로 상응하여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효는 천자가 되고 요거는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천자를 도와서 능히 개혁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혁계가 나왔을 때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할 때가 딱 알맞게 왔을 때를 기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길이어야 내 혁진이 정이면 길어야 무구하리라. 상할 길혁진은 행유 가야라. 유기는 길이 되어야 뭐 할 수 있으니? 변혁할 수 있으니. 나아가면 길어야.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변혁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면 길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딱 알맞을 때 변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길이 되어서 변혁해야 하는 것은 때가 딱 알맞을 때 변혁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행함에 변혁을 함에 공적 아름다움이 있다. 공적이 있게 된다. 여기서 변혁했을 때의 공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변혁한 것을 믿고 따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혀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정이면 흉하니라. 사면의 흉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구삼은 정이면 흉하니라. 정려할지니 혁은 삼치면 유불이라. 상할 혁은 삼치언이 우하지의리요. 구삼은 곧바로 나아가면 흉한 것이다. 여기서 곧바로 나아간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한데 급하게 계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도를 지키고 위태롭게 여겨야 하니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고 변화할 때는 위태롭게 잘못될까 봐 위태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하고 나아가면 개혁하자는 요거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논의예요. 여러 사람과 논의해가지고 다 믿어줬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하고 나아가면 나아갈 치자도 그죠?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하고 나아가면은 뭐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하고 나아가야 하니 또 어디로 가겠는가? 개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혁계 사묘가 나왔을 때는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나아가면 흉하다. 왜 사묘가 나아가면 흉하나 하면요. 지나치게 강합니다. 양자리에 양이 있어요. 그죠?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급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으면서 조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째 혁은 삼치.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거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 개혁하자는 뜻을 믿은 이후에 행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은 개혁을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째 우하지 오히려 또 어디를 가겠는가? 개혁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개혁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정이면 흉하니라. 정려할지니 혁은 삼치면 유불이라. 혁은 삼치. 상할 혁은 삼천이 우하지의리요. 구삼은 곧바로 나아가면 흉하다. 바로 어떤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되고 혁은 삼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지키고 중도로서 정도를 지키고 위태롭게 여겨야 하니 개혁해서 실패할까 봐 위태롭게 우환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거치고 개혁을 하면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모두가 믿어줬을 때 개혁을 하면은 믿을 것이다. 남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혁하자는 논의를 3번 거치고 나아가야 하니 또 어디를 가겠는가? 사묘가 나왔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예측했을 때 혁계 사묘가 나오면 할 수 없다. 왜 그러나 하면은요.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도 없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화니까 불은 조급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구사는 해망하니, 구사는 해망하니 유부면 계명하야 길하리라. 상할 계명지길은 신지야 일세라. 구사는 후회가 없어질 것이니, 후회가 본래는 있는데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이 있으면 천명을 바꾸매, 정성이 있으면 천명을 바꾸매 길할 것이다. 자, 상에 말하였다. 천명을 바꾸매 길함은 상하가 모든 사람이 그 개혁하려는 뜻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사효가 됐을 때는 다 믿어주기 때문에 개혁하면 성공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망은 원래 후회가 있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지냐 하면은 양으로서 음에 거하여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부면은 계명하여 길하리라 하는데 유부라는 것은 뭐예요? 양으로서 음에 거하여, 사효가 양이지만 음자리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양으로서 음에 거하여 뭐를 절도 있게 쓴다. 강류를 절도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유함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절도에 맞게 쓰기 때문에 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류를 절도 있게 쓰기 때문에 계명하여 천명을 바꿔서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바꾸니까 탕왕과 무왕을 여기서 들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신지야라. 뜻을 믿어준다는 것은 때가 알맞고 그 다음에 강류를 적절하게 쓰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람마다 모두 그 개혁하려는 뜻을 믿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회망하니 유부면 계명하야 길하리라. 상할 계명지길은 신지야 일세라. 구사는 후회가 없어질 것이니 본래는 있지만은 음자리에 양이 와가지고 제자리가 아니라 본래는 있지만은 잘 적절하게 쓰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니 정성이 있으면 계획을 하는데 정성이 있으면 천명을 바꾸매. 자, 사는 대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주 잘못하면은 나라 전체를 개혁을 하고 천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 천명을 바꾸니가 바로 누구가 됩니까? 탕왕과 무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효에서는 탕왕과 무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명을 바꾸매 길할 것이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잘못하고 백성들을 다 피폐하게 한다면 개혁을 하고 천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천명을 바꾸매 길함은, 천명을 바꾸매 길하다는 것은 상하가 온 국민이 그 개혁하려는 뜻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온 국민을 괴롭게 만들면은 대신, 사회는 대신의 자리거든. 대신이 어떻게 써요? 강류를 절도 있게 써가지고 온 국민을 믿게 한 다음에 개혁을 하는데 그 임금이 바로 예를 들은 임금이 탕왕과 무왕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구호는 대인이 호변이니 미점의 유분이라. 미점의 상할 대인 호변은 기문이 병야라. 구호는 대인이 호랑이가 변하듯 함이니, 호랑이가요 털갈이 해가지고 변할 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체가 나고.
점치지 않아도 미점 점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는다. 아주 아름답게 잘 저거를 하니까 계획을 하니까 온 백성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대인이 호랑이처럼 변역하면 그 문체가 빛나는 것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대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대인은 자기를 바르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여기서는 물은 인으로 쓰입니다. 이냐라. 다른 사람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미즘이라는 것은 양강중정 해가지고 오효가 양으로서 강하면서 중도가 있고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양강중정으로서 높은 자리, 임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문이 병야라. 대인이 호랑이가 변하듯 한다는 것은 그 문체가 빛난다. 그 문체가 빛나는 것은 개혁을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도 새롭게 되고, 그죠? 대신해서 개혁을 해가지고 임금 자리에 올라오잖아요. 누가? 탕임금이나 무왕이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강중정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문이 빛난다는 것은 자신도 새롭게 되고 백성들도 새롭게 돼요. 피폐한 삶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함으로써. 그래서 천하가 문명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택하혁계 오효가 나오면은 뭐예요? 나도 좋고 주의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호는 대인이 호변이니 미점의 유분이라. 상할 대인 호변은 기문이 병야라. 구호는 대인이 호랑이가 변하듯 함이니 호랑이가 변하면 문체를 내가지고 그 문체를 다 볼 수 있듯이 호랑이가 변하듯 함이니 점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는다. 오효는 양강중정의 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믿고 따라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신도 새롭게 되고 백성도 새롭게 돼서 천하가 문명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대인이 호랑이처럼 변역하면 그 문체가 빛나는 것이다. 대인이 개혁을 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문명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혀를 볼까요? 자, 상륙은 군자는 표변이요. 소위는 혁면이니 정이면 흉하고 거정이면 길하리라. 길죠? 상할 군자 표변은 기문이 위하여 소인 혁면은 순이 종군야 일세라. 상륙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상이고 음이니까 육이에요. 그죠? 상륙은 군자는 표범이 변하듯 하고 소인은 얼굴만 변하니 낯빛만 바꾸니 그런 얘기. 얼굴색만 바꾸니 더 나아가면 흉하고 바꿨는데 소인까지도 다 바뀌었는데 더 바꾸려고 하면 흉하다는 얘기예요. 정도에 거하면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표변처럼 변역하면 그 문체가 성한 것이고 성할 위자입니다. 소인이 낯빛을 바꾸면 유순하게 군자를 따르는 것이다. 소인인데도 군자는 의리를 따라서 행동하지만 소인은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역을 해가지고 소인까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변역을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군자와 소인은 불의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주장하고 소인은 어떻습니까? 소인은 뭐를 주장합니까? 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의로서 얘기할 때 군자와 소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소인이 혁명했다는 것은 상하가 서로 따라가지고 어기지 않습니다. 훌륭한 나쁜 군주가 임금 노릇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피폐하게 됐는데 훌륭한 군주가 변혁을 하니까 상하 사람들이 서로 따라서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기문이 위하라. 그 문체가 성하다는 것은 인심이 모두 기뻐함이 마치 뭐와 같아요? 문체가 아름답고 성한 것과 같다, 그런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군자는 표변이요 소인은 혁면이니 정이면 흉하고 거정이면 기랄이라. 상할 군자 표변은 기문이 위하여 소인 혁면은 순이 종군냐 일세라. 상륙은 군자는 표범이 변하듯 하고 소인은 뭐를 해요? 소인은 낯빛을 바꾸면 낯빛을 바꾸니 소인까지도 이미 감동돼 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낯빛을 바꿨다는 거예요. 낯빛을 바꾸니 더 나아가면 흉하고 더 바뀌려고 바꾸기를 바라면 흉하고 이미 다 바뀌었는데 더 하면은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흉하고 정도에 거하면 길한 것이다. 바뀐 법을 잘 따르고 준수하면은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표범처럼 변혁하면 그 문체가 성한 것이고 문체가 성하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입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인이 낯빛을 바꾸면 유순하게 군주의 만드는 법도를 잘 따른다. 원래 소인은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남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의리를 따르지 않는데 훌륭한 군주가 개혁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뭐예요? 그 법도를 따르고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도나 제도를 바꾸어서 남이 따르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없어지고 오히려 백성에게 해가 될 텐데 온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인까지도 다 따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문명한 사회가 된 것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문명하게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9번, 우리 64개 중에서 49번 49번째 있는 변혁하다, 개혁하다의 뜻을 가진 혁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거에 이어서 화풍정계, 밥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화풍정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